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선생님, 고다이 씨가 오셨어요. 타인의 생명을 짓밟는 악인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나는 정보상 고다이에게 불려갔다. 이 친구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일봉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피에 젖은 고등학생 정도의 소년이었다. 소년이 피칠갑이 된 이유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아니, 어쩌다가 소년의 아랫니 모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보다시피 상태가 심각하지만 이 친구가 병원에 가길 거부하는 바람에. 왜지? 몰라.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당신을 만나 얘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리로 부른 거야. 이 집념, 부상과 관련이 있는가 본데. 괜찮으시다면 사정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의뢰인의 두 눈에 증오가 깃들었다. 이는 스스로 뽑았어요. 인간을 잡아먹는 마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의뢰인은 피를 한번 내뱉고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년의 이름은 미즈타. 그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한다. 연습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의뢰인은 7살의 나이에 양친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다. 아빠, 일어나! 친척은 의뢰인을 거두어들이지 않았고 결국 시설로 보내지게 되었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케이! 노력을 거듭해 야구의 재능을 꽃피웠다. 고등학생이 되고부턴 본격적으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좋아, 1점 더 따자. 그 결과 야구부를 이끄는 원동력으로까지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에게 불행이 닥쳤다. 뺑손이다! 팔이... 학생, 괜찮아? 경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에 치고 만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다. 맙소사,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마. 내 팔이... 힘내, 학생! 뭐라? 누가 신고했나? 구급차는 소년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 후 의뢰인은 교회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다. 오른쪽 팔꿈치의 관절이 부러졌네요. 팔꿈치가요? 안 되는데... 어쩌면 상처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입원하시는 게 좋겠네요. 야구 선수를 꿈꾸던 의뢰인은 의사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환자가 다 노인뿐이네. 다들 기운이 없어 보여. 더더욱 이상했던 것은 안색이 안 좋네. 많이 아픈 거 아니야? 걱정해주는 거니? 고맙구나. 누가 봐도 병원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인간이 드나들었던 것이다. 그 후 의뢰인은 뼈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시작합니다. 전신 마취로 깊게 잠들었다. 수술이 끝난 뒤 팔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째선지 아랫니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신경이 쓰인 나머지 화장실로 가 거울 앞에 선 의뢰인은 원래 이런 색이 아니었는데? 아랫니 몇 개가 묘하게 새하얗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을 본 후 병실로 돌아가는 길. 어린 학생이 오다니 참 별일이구만 그래. 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한 명의 노인이 의뢰인에게 말을 건넸다. 뼈가 부러진 모양이구나. 걱정 말거라. 학생은 젊으니까 금방 뼈가 붙을 거야. 시게마츠라는 이름의 노인은 무척 부침성이 좋았다. 시게마츠 씨는 의뢰인을 여러모로 신경 써주었다. 부모님이 병문안 안 오시니? 부모님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시설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 힘들겠구나. 나도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네 마음은 잘 안다. 그러셨군요. 못하면 날 할아버지로 여겨도 좋다. 전에 고독한 처지이지만 손주가 있었으면 했거든. 환경이 비슷해서일까, 의뢰인은 시게마츠 씨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설의 선생님이 문안을 와주었다.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 갈아입을 옷.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 오른팔은 좀 어떠니? 그게요,
팔은 좋아졌는데 치아 상태가 이상하지 뭐예요? 선생님에게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 돌연 아래턱에 맹렬한 고통이 엄습했다. 미지타, 왜 그래? 간호사 선생님! 너무나도 큰 고통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 후 의뢰인은 밤이 되어서야 의식을 되찾았다. 뭐였지? 아까 선생님은 돌아간 뒤였고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시게마츠 씨가 의뢰인을 비상 계단으로 불렀다. 부르셨어요? 목소리 낮춰. 이 병원은 곳곳에 도청기가 설치돼 있어. 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시게마츠 씨의 말은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었다. 여기라면 바깥에 잡음이 섞여서 작은 목소리라면 놈들도 알아듣기 힘들 거야. 시게마츠 씨는 몇 번의 실험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아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마른 침을 삼키는 의뢰인에게 시게마츠 씨가 말을 이었다. 계속 조사해온 끝에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지. 여기 병원을 가장한 처리장이야. 처리장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소름 끼치는 한마디에 16살 소녀는 진심으로 공포에 떨었다. 시게마츠 씨의 말은 이러했다. 이 병원의 입원 환자는 어디 보자. 이놈은 좀 쓸만한 게 있으려나? 모르는 사이에 장기를 적출당한다고 한다. 그러다 도가 지나쳐 환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자, 사망 진단서 적당히 처리해둬. 병원이 흑막인 탓에 사인은 날조되어 병사로 처리된다. 목적은 물론 돈이다. 놈들은 기댈 곳 없는 고아들만을 타깃으로 노렸다. 그 시설의 고아를 노려 차로 치어서 데려와. 알겠습니다. 이와모토 원장은 빚쟁이를 수족으로 부려 의뢰인을 차에 치이게 했다. 괜찮아 학생,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가짜 구급대를 보내 의뢰인을 확보했던 것이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환자는 온통 노인뿐이야. 너처럼 젊고 부모가 없는 사람은 몇 없으니까. 그 말대로였다. 문병을 온 사람은 의뢰인의 선생뿐이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치아는 임플란트 치아로 교체된 상태야. 환자의 탈주를 방지하려는 술수지. 네? 놈들은 무단으로 환자의 아랫니를 인공치아로 바꿔 끼웠던 것이다. 새 먹잇감에겐 목줄을 잘 채워둬야지. 뽑아낸 치아 또한 이식용으로 외국에 팔아치운다고 했다. 이 인공치아의 기능은 두 가지. 환자가 도망쳤어. 벌을 줘야겠는걸. 가서 회수해와. 알겠습니다. 하나는 환자의 위치를 상시 나타내는 GPS 기능이었다. 특히 골치 아픈 건 두 번째 기능이었는데 찾았다! 지하 신경을 자극해 환자에게 격통을 주는 장치였다. 그때 시게마츠 씨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너같이 젊은 애가 이런 데 있어선 안 돼. 이를 뽑고 도망가. 어떡해요? 할아버지도 못하잖아요. 난 다리 때문에 어차피 못 도망가. 그치만 넌 달라. 도망칠 수 있어. 하지만 16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요구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 병원을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할아버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늘 하던 대로 처리해. 알겠습니다. 주검이 된 시게마츠 씨의 모습이었다. 장기를 적출당한 게 틀림없어. 시게마츠 씨는 병원에서 의뢰인을 쭉 챙겨주었다. 한창 자랄 시기엔 팍팍 먹어야 돼. 자, 내 것도 주마. 은인의 죽음에 의뢰인은 각오를 다졌다. 도망치자. 살아서 놈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의뢰인은 자신의 아랫니를 벽돌로 쳤다. 몇 번에 걸친 시도 끝에 아랫니를 모두 부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 다음 창문을 통해 병원을 탈출했다. 어떻게 해서든 도망칠 거야.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 아랫니가 완전히 부서지고
의식은 멀어져 갔다. 절대 쓰러지면 안 돼. 그럼에도 의뢰인은 신념과 집념으로 시내까지 걸어 나왔다. 이끌리듯이 뒷골목에 들어섰을 무렵, 너 상처가 괜찮아? 일단 병원부터 가자. 의뢰인은 고다이를 만났다. 병원은 싫어요. 그보다 놈들에게 복수를, 할아버지의 원수를. 의뢰인은 몽롱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고다이에게 사정을 구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양손을 땅에 붙였다. 이주인 씨, 부디 시계마치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학생, 그때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그 여자는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먹이 취급하고 장기를 빼갔어요. 그깟 돈 때문에 왜 할아버지가,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 거냐고요. 눈을 부릅뜨고 피를 토하며 그리 외쳤다. 고작 16살의 소녀는 박살난 아래턱으로 들끓는 증오를 토해냈다. 나는 그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한을 거두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이 있겠는가. 루카가 의뢰인의 병원으로 데려간 뒤에 고다이가 입을 열었다. 이와모토는 친인척이 없는 사람을 거두어들이고 성인군자로 추앙받고 있어. 쓰레기가 따로 없군.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니. 그런데 워낙 새가슴이라 라이징이란 한구를 경호원으로 두고 있더군. 라이징은 시노노메와 아키모토가 이끄는 무투파 범죄 조직이다. 라이징의 부활이다. 지옥으로 본보야지. 구 보스였던 조가사키가 사망하면서 일시적으로 힘을 잃었다가 다시금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들었다. 이와모토는 조직의 재건을 꿈꾸는 놈들을 돈을 미끼로 끌어들였다. 업무는 병원 경호, 보수로 달에 200만 엔을 주지. 이야, 통 한 번 크시네. 뭐 좋아, 받아들이지. 대신 앞으로 조심해. 한 번만 더 나한테 삿대질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겠어. 명심하지. 쓰레기 범죄자 주제 건방지게. 우린 영업이 막 끝난 이와모토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가 그 악덕 병원이군요. 그래, 지영민과 환자를 속인 악의 소굴이지. 병원에 침입한 우린 원장실로 쳐들어갔다. 악덕 의사 양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뭐야? 침입자? 그런 우리 앞을 한 남자가 막아섰다. 이봐들, 다짜고짜 문을 부수다니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너는 난 라이징의 아키모토야. 돈을 받은 이상 저 아줌마를 지켜야 되거든. 어쩐지 패기가 보통 내기는 아니다 싶었다. 그렇다면 너도 저 인간과 똑같은 악당이겠군. 죽기 싫으면 당장 사라져라. 좋은데, 재미있어. 그럼 지옥으로 번보야지. 그나저나 이 아저씨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아키모토가 칼을 꺼내 들었다. 선생님, 칼 쓰시겠어요? 아니, 이거면 충분해. 나는 방 안에 놓인 목각 인형을 손에 들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목각 인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아키모토가 내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상당히 빠르군. 과연 대조직을 부활시키려는 자답게 스피드가 대단했다. 이거 오싹오싹한 걸. 놈은 내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회피했다. 반응이 아주 빠른 남자군. 집중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해. 얼마 전부터 모든 공격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방금 그 공격도 느리게 보였고 말이야. 이 말도 극도의 집중력이 나온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놈의 공격은 위에 집중되어 있다. 대단한 걸! 내 칼을 귀신같이 피하다니! 이런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확실히 우쭐해질 만큼의 실력은 있군. 이 다음에 올 공격은 아마 발이겠지. 이제 밑쪽으로는 시선이 안 가겠지? 놈이 발을 내리찍은 자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걸 피해? 웬만한 놈은 이걸로 다리가 작살나기 마련인데. 뒤꿈치에 금속이라도 넣어둔 것인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도 있지. 소용없어. 나한테 그런 공격이 통할 리가. 놈은 아까보다 여유롭게 공격을 피했다. 그러자 또다시 발공격이 날아왔다. 이번에야말로 발등을 아작내주지. 좋은 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가 과연 똑같은 수법을 2번 사용할까? 답은 노다. 땡! 정답은 앞발차기였습니다. 놈은 발차기의 궤도를 바꾸었다. 하지만 나를 앞지르기엔 부족하다. 술책이 영 허술하군. 그 정도는 예상했다. 아니? 나는 몸을 뒤로 빼 발차기를 피함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놈의 발을 붙잡았다. 앞발차기를 파괴하는 법. 방어와 동시에 상대의 발을 돌려 자세를 흐트러뜨린다. 놈은 몸을 돌려 내게 등을 보였다. 이것도 한번 피해보시지! 빌어먹을. 하지만 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암만 움직임이 느리게 보여도 이 자세는 피할 길이 없어. 그 잘난 동체 시력이라면 주먹 정도는 볼 수 있겠다만 날려버려주지. 이제껏 잘 싸운 대가로 놈에게 발경을 먹여주었다. 놈은 머리로 창문을 깨고 병원 바깥까지 날아갔다. 하지만 놈의 맷집도 여간했다. 다녀왔습니다. 머리가 깨져버렸네. 하마터면 지옥으로 본보야지 할 뻔했어. 피칠갑이 되고도 바로 원장실로 돌아온 것이다. 야, 경호 보수가 얼마였지? 200만 엔입니다. 경? 꼴랑 200만 원으로는 수지가 안 맞지. 저런 괴물이 쳐들어올 정도면 너도 어지간히 나쁜 짓을 했나 본데 우린 이쯤에서 손을 떼겠어. 뭐? 멋대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야? 상황을 보아하니 라이징은 뒷사정도 모르고 돈 때문에 이곳에 고용된 듯했다. 아키모토가 떠난 순간 자, 심판의 때가 왔어요. 무지하게 아플 테니까 각오하세요. 루카가 아키모토의 신병을 확보했다. 떠날 때의 아키모토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군지 알겠네. 악당 잡는 고문 소믈리에 맞지? 그렇다. 용무가 없다면 썩 꺼져라. 무서워라. 그래도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 내 눈빛에도 겁먹지 않다니 아키모토 싫어. 제법 기계 있는 남자다. 그 후 우린 이와모토의 신병을 고문실로 옮겼다. 그만 퍼질러 자고 일어나시지. 좋은 아침이다. 인생 마지막 수면은 실컷 즐겼나 몰라. 관자놀이에 루카의 주먹이 꽂힌 이와모토가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린 이와모토는 이쪽을 향해 사태질하며 소리 질러댔다. 여자 얼굴을 때려? 이거 순 야만인들 아니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쓰레기들아! 인간으로서 최악인 네가 할 말은 아닐 텐데. 날 사태질한 죄로 손톱을 벤치로 벗겼다. 늘 그러했듯 나는 질문을 던졌다. 너는 자선 사업을 가정해 무연고자들의 몸에 칼을 대고 그들의 장기를 적출해 팔았다. 그를 통해 거액의 부를 쌓고 피해자의 시신은 쓰레기처럼 처리했지. 그들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내 질문에 이와모토는 역겹게 그지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쓰레기를 돈으로 바꾼 게 뭐가 잘못인데? 생활하는 데 돈이 들지. 난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놈들을 활용해준 것뿐이야.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낮잡아보는 열쇠가 세상에 존재한다니. 쓰레기가 더럽군. 너 같은 건 어금니를 빼버려야 돼. 응? 이 뽑기는 예로부터 이어져온 대표적인 고문 중 하나다. 그 다음 전동드릴을 손에 쥔 나는 가만히 있어. 본 게임은 지금부터니까. 이와모토의 입 안에 차례차례 구멍을 뚫어 나갔다. 이어서 전극을 붙인 못을 어떠냐? 어금니가 빠진 자리에 박아 넣었다. 그리고 루카가 스위치를 누른 순간 시작합니다. 전류가 흐르며 이와모토가 비명을 질렀다. 치아 신경을 자극당하는 건 지옥이나 다름없다.
어때? 치아 신경에 직접 전류가 흐르는 기분이 기절조차 못할 만큼 고통스럽지. 이런 인간 쓰레기는 고통에 몹시 취약한 것이 특징이다. 살려주세요. 장원했습니다. 얼마 못 가 이와모토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나라고 마냥 냉혈한은 아니다. 때로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럼 스스로 못을 전부 뽑아봐라. 혹시 알아? 전류가 사라지면 살 수 있을지. 나는 팔의 구속을 푼 뒤 펜치를 이와모토에게 건넸다. 이와모토는 곧장 입안으로 펜치를 쑤셔넣고는 죽을 힘을 다해 못을 뽑아나갔다. 하지만 뽑아낸 못은 겨우 3개뿐. 더는 못하겠어. 아빠, 살려줘. 못을 다 뽑지도 못한 채로 또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여줄 내가 아니다. 근성이 아주 글러먹었군. 너에게 인공치아를 심긴 소녀는 모든 치아를 스스로 뽑았다. 백기를 드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쓰레기는 너다. 아무런 가치도 없지. 이윽고 루카가 극약 불선을 가져왔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수고했다. 나는 건네받은 불선을 이와모토의 입안에 흘려 넣었다. 자, 소독할 시간이다. 그거 불쌍이잖아. 날 죽이려고. 이전은 균보다 못한 존재이니 마땅히 소독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와모토는 입에서 하얀 연기와 벌건색 침을 뿜으며 사망했다. 상당히 호쾌한 방식으로 죽었네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요. 한 통을 다 쏟아부었는데 양이 너무 많았나? 죽는 모습이 추악하기 그지없었지만 이 같은 마녀에겐 어울리는 죽음이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잘하고 있어. 많이 좋아졌구나. 하루빨리 야구장으로 돌아가야죠. 의뢰인은 아래턱을 수술하고 치아를 이식했다. 지금은 야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재활치료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수많은 고난이 소년을 가로막겠지만 할아버지, 전 살아갈 거예요. 시게마츠 씨의 말이 가슴에 남아있는 한 소년은 쓰러지지 않으리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